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검찰이 체포한 3명,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균관이란 키워드, 또 하나는 그 대장동의 그 관리회사라고 할 수 있는 화천대유 이 키워드 두 개로 지금 그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지금 얘기했던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와 20년 사회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언론 보도처럼 김만배 씨가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서 네.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풀려 나오니까 이른바 헬멧맨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다리다가 다 기자들 차를 이렇게 안내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사라졌던 사람인데요.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 성균관 부관장이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목포 쪽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균관 부관장이 됐는지 자체에도 의문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대 출신 김만배 씨와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화영 지금 평화부지사, 경기도 예. 평화부지사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예. 이 화천대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최우양 씨 같은 경우에도 사내이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대학과 화천대유라고 할 수 있는 거에 다 같은 이해관계로 지금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고, 예. 나아가 지금 그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은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라고 알려져 예. 있었는데, 이 사람들 또한 결국 김만배 씨의 이 모든 대장동과 관련되는 배임, 횡령, 내지는 자금 세탁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 돈을 은닉했다라고 해서 지금 체포하게 된 그 범죄 혐의는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규제에 관한 네. 법률 위반으로 지금 체포되고 압수수색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검찰이 헬멧을 쓰고 등장했던 최모 씨와 김만배 씨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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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악마야! 어머니가 진짜 이것했는데 일단 어떠신가요? 그만 가지 마! 김만배! 네, 김만배 씨가 이제 최 씨에게 3차례에 걸쳐서 8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8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가게 됐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걸 밝히는 게 핵심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금이 흐름까지는 이미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일단 화천대유에서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또 빌려줬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자금의 사용처가 어딘가에 대해서만 이제 추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쌍방울이라는 어떤 또 교집합이 하나 또 생겼거든요. 이 화천대유의 이 최 씨를 통해서 쌍방울과 또 지금 기존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의혹이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에 관한 의혹에 대한 교집합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압수수색 과 체포까지는 됐지만은 어떤 혐의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기소가 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은 구속영장 청구 시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러면 이 범죄 수익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800억 원대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지금 동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지난 10월에 이건 다 동결 청구
청구를 했었어요. 당시에도 어느 범위까지 넓혀갈 수 있느냐, 4,446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 뭐 이제까지 밝혀진 게 800억, 또 이번에 밝혀진 게 80억이라고 한다면 뭐 만약에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에 위반되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더 확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에 이제 부관장을 지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쌍방울 그룹의 이제 부회장까지는 좀 지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목포 지역에서 기반으로 한 그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배후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예. 그 이후에 어떤 관계로 해서 서울까지 와서 성균관에 있는 부관장인지 성균관 500년 넘는 역사상 최연소 지금 부관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과 관련되는 분이 가장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균관과 관련되는 얘기에서 어떤 식으로 김만배 씨와 연결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조만간 뭐 그 기자들께서 그 취재를 해서 이 예.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최우양 씨나 아니면 이모 씨 같은 예. 경우에 이른바 김만배의 금고지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개인의 어떤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4천억 원이 넘는 지금 네. 돈에 대해서 사법부 자체가 범죄 수익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은닉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숨겨둬서 그것을 이제 뭐 정치 자금이나 이런 그 저수지로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그 검찰은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나온 바에 따르면 한 4,500억 정도가 예. 화천대유로부터 나와서 이 최모 씨한테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정황이 있고 실제로 그중에 한 50억 내지 80억 정도에 대해서는 그 돈의 최종 경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정치권과 연결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수사의 초점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종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요한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이제 검찰이 김만배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또 네네. 관여된 뭐 변호사의 전화기도 맞습니다.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변호 업무를 하는 변호사의 어떤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된 그 사무실을 또 이 사무실도 굉장히 대형 로펌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 그러니까 변호인과 어쩌면 의뢰인, 예.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의자 사이에서는 뭐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아마 검찰에서 혐의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네. 어떤 개인 휴대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하죠. 변호 업무라는 것은 그냥 변호사의 개인적인 어떤 고유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범죄 혐의와 연결시켜서 저는 압수수색했다는 점은 글쎄요 조금 과한 수사는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그 후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소 제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 제기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라든지 혐의 사실이나 이런 것이 정돈이 돼서 다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과연 이루어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이 판단하기에 그 김만배 씨와 변호인이 뭔가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김만배 씨가 뭔가를 그 변호인과 변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마 어떤 겁니까?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천화동인 1호에 네. 대한 지분, 거기에 대한 지분에 따른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요. 일관되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호인과 예를 들어서 어떤 논의를 했는가에 대한 아마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했다고 보기에는 변호인이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지금 변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했을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떤
변호인이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은닉을 네. 도와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의논을 했을 것인데 어떤 의논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죄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검찰의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호인과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뭐 피고나 아니면 네. 원고가 이제 변호인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그 얘기를 검찰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뢰인 특권 ACP라고 해서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원칙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인 우리 변협을 비롯해서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에 있는 ACP라는 그 변호인 의뢰인 특권 면책 특권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변호인 받을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으려고 하면 솔직하게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막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달리 지금 증거가 없는 바에는 그리고 또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법에 그와 같은 그 면책특권 내지 특권이 규정되지 않은 바에는 그 자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와 같은 변호인, 특히 김만배 씨를 변호하고 있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 검찰로서는 유력한 범죄 수익을 은닉과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소명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특히 지금 김만배 씨는 이 화천대유와 천호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항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력자들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이미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이 지난 10월에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은닉한 범죄 수익을 찾는다면 이것도 추가로 동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궁금해요. 네, 일단 뭐 범죄 이것이 은닉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형사상으로 이제 범죄 은닉에 대한 죄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액수에 따라서 이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지금 부패방지 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 80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800억에 대해서 동결 신청을 하면서 검찰에서 법원에서는 당시 인용 청구를 해주면서 4,446억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이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800억 이상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에 나온 대로 이 80억에 대해서도 이것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더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일단은 4,446억까지는 충분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럼 이 4,446억이 어떤 돈이냐? 이 김만배 일당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거의 전체 수익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본다면 이걸 모두 다 몰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더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라고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수사를 할까라는 것을 보면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유동규와 남욱은 한 배를 탔어요. 지금 본인들의 진술 내용들이 석방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이후에는 약간 진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술이 일관되고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본인은 남욱과 유동규와는 또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화동이 1호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 수익으로 되지 않으면 본인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사적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방법의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과정에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쯤에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 대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제 대장동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별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제 최모 씨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분의 이력이 쌍방울 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죠. 예. 또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 씨가 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되는 계열사의 그 내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쌍방울 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대북 사업과 관련하면서 쌍방울 계열사로부터 지금 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화영 그 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그 경기지사 시절에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 1심, 2심, 3심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뭐 2, 3억 정도 현금을 썼다라고 하는데 재산 공개를 보면은 그 많은 변호사를 쓰면서도 개인 재산이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최근 어떻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네. 국선 변호사를 한 만큼 유명 변호사, 유력 변호사를 쓰면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뭐 검사장 출신, 뭐 법관 출신 굉장히 유력한 변호사를 그렇게 오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어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때 변호사를 했던 유력한 분들이 쌍방울과 관련되는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감사로 해서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여기에서 돈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결국은 대납해서 월급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주지 않았냐. 그 의혹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은 어쨌든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결국은 또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그 쌍방울 측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했는 그 최모 씨를 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구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수사의 칼끝이 어떻게 될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